2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고화질 TV, 스마트 TV, 3D TV의 시대가 열렸건만 오랫동안 흑백 TV 시대를 살았던 노인들은 흑백 꿈을 많이 꾼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컬러 TV만 보고 자란 세대와 비교하면은 흑백 꿈을 꾸는 비율이 3배 정도 된다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선배들을 통해 어떤 사랑의 방식을 배우고 익힌 걸까요? 하드보일드 연애 상담 코너 연애와 국제정치에서 여러분의 사랑 방식을 점검해 보죠. 지난주 이 시간에 미모의 팬들이 방문해가지고 응원을 보내는 바람에 크게 고무되셨었죠. 예. 난생 처음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셨는데 이 시간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분은 처음 본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감탄하고 21세기형 자기자랑 지식인 딴지일보 김호준 정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체 조달하는 거죠. 오늘 헤어스타일이 여느 때와 좀 달리 붕 떴나요? 네. 샤워를 방금 하고 오는 바람에. 저 죄송하지만 지금 모습이 삽살개 같은데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네, 머리가 북실북실하신 게 뭐랄까 삽살개 스타일. 지난주 경연에서 7위하고 길게 나올까봐 선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두렵습니다. 그런데 간만에 윤도현 꼴찌하는 걸 봤더니 신선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본인이 왜 꼴찌한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 같았으면 한 4위, 5위 했을 거라고 봐요. 예. 괜찮은 공연이었거든요. 예. 이제 한간에는 자우림이 밴드표를 잠식해서 그렇다. 예. 이런 분석이 있는데 대단히 게으른 분석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럼 지식인의 놀라운 분석. 두려워. 네,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식인의 해안 지금부터 네. 들어보겠습니다. 왜 꼴찌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그 청중평가단이 이제 자신의 권력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청중평가단 정도에 나올 분들이라면 네네. 그동안 나가수의 어떤 축적된 스토리도 잘 이해하고 있고 네. 그리고 가수들의 감정이입도 많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투표를 할 때 갈등을 합니다. 이 사람의 표를 주자니 저 사람이 떨어질 것 같고 저 사람한테 주자니 이 사람이 걱정이 되고 그죠? 그런데 첫 등장 가수한테는 그런 갈등이 필요가 없어요. 네. 아무런 갈등 없이 계산 없이 격려, 환영의 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중평가단은 첫 등장하는 가수한테 표를 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맞이합니다. 이제는. 갈등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무대는 기존 가수들보다 훨씬 1위 하기가 쉽다. 예. 점점. 그런 이유로 그 자우림은 공연 전부터 1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똑같은 무대를 만약에 6주차에 했다. 예. 그럼 1위까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한 표를 주잖아요. 새로운 네. 가수가 나타났을 때. 예. 갈등을 덜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표 중에 한 표는 자기한테 가장 감동을 준 그런 무대한테 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 표가 또 남잖아요. 예. 이 세 번째 표를 가지고 이제 내가 걱정해줘야 될 가수. 내가 챙겨야 할 가수. 격려해줘야 할 가수. 예. 이런 고려를 하기 시작해요. 예. 그때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각자의. 자기가 가진 청중평가단으로서. 그걸 행사해야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언제부터냐? 이소라가 탈락한 이후부터. 이게 포괄적인 이소라 학습 효과다. 그러니까 그냥 공연 무대만 보고 표를 줬더니 아니 이소라가 탈락해버렸네? 예. 그런 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걱정하고 챙겨야 될 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윤도현, 김범수는 일단 제쳐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표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찍을 거야, 뭐 이런 네. 생각. 얘네들은 안 떨어지니까. 방송 다 듣거든요. 윤도현은 안 떨어져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김호준 씨 때문이네, 그럼. 그렇죠. 지난주 공연의 꼴찌에 한 30%는 제가 기여했어요. 씁쓸하다. 내가 안 줘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범수와 윤도현 정도면. 그러니까 윤도현 꼴찌는 윤도현이 안 떨어진다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한 7위예요. 네. 김범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위로가 좀 됐습니까? 큰 위로가 되네요. 네. 정말. 뭐 못해서 그랬다고 하던가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무대는 뭐 저희가 해놓고 그렇게 쑥스러운 무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했어요. 생각이 듭니다. 멋있었고. 편집이 이상해서 그렇지. 다들 편집 타령으로. 아니 진짜 편집은 이상했어요. 그거는. 뭐 그랬을 수는 있는데 편집이 잘 됐다 한들 순위는 바뀌지 않죠. 그렇죠. 네, 순위는 편집된 방송을 본 사람들이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떠나서 이제 음악인으로서 이제. 그래서 이런 작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연만 보고 판단한 개그맨들의 순위가 이번만큼 의미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분들의 순위는 전혀 달랐거든요. 보통은 대충 맞아 떨어졌는데 전혀 달랐죠. 이 모든 건 이소라 학습 효과고 권력을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고 다들 좋아하게 됐고 떨어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수다가 정치와 점점 비슷한 면이 많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예리한 지식인만 할 수 있는 분석이었다. 또 혼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건 좀 여유 있게 하지 않았나요? 급하게 쓰진 않았나요? 자, 그럼 1등부터 이제 짧게. 김윤아 씨는 배우의 자의식을 가진 가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의식. 어떤 의미에서는 배우 김희애 씨가 저는 떠올랐어요. 김희애 씨요? 네. 어떤 의미인지는 다음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흔히 이제 그 카리스마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 자의식 게이지가 뒤로 꺾일 때. 그때 눈에서 레이저가 발사되는 걸로 표현이 되죠. 레이저가 발사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무대를 장악해요. 그래서 마치 표정으로 노래하는 것 같은 착각을 좀 불러일으키죠. 표정만 보이는. 그 레이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김윤아 씨 무대의 힘이에요. 하지만 그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확 빠져드는 분들도 있고, 전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리고 또 김윤아 씨 앞으로 무대의 재밌는 포인트는 박희순 씨와의 관계라고 봐요. 그거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가수들과의 관계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다.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서로.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은 채 대기실에 계시기 때문에. 김윤아 씨는. 그 상태로 박혜순 씨를 만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는 앞으로 방송을 보면 점점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현 씨에게 이번 주 1위 줍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순위.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노래를 3위까지 만든 건 박정현의 힘이죠. 순전히 박정현이니까 가능했다. 맞습니다. 이건 윤도현도 못하고 김범수도 못해요. 그렇죠. 무대에서 굉장히 뭐랄까 고양이처럼 섹시했다. 박정현 씨가 섹시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이번에는 섹시했어요. 옷도 되게 예쁘게 입고. 그리고 표정도 그렇고요. 대단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개인 순위 1위 드립니다. 개인 순위. 전 2위. 그럼 개인 순위 1위는 현장에서 본 이 가수의 감각으로 누구였어요? 김범수 씨. 김범수 씨도 평소라면 순위가 높았겠죠. 저는 진짜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무대 옆에서 보잖아요. 이야,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김범수 씨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김범수 씨가 얼마 전부터 외모의 자신감을 찾은 이후로 부르는 모든 노래는 세레나다예요. 성격이 어딘가에서 자신의 노래를 듣고 있을 그 미지의 어떤 그 배필을 향한 연가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무대를 만들어요. 짠하죠. 빨리 장가 보내야 돼요. 김범수 씨가 장가 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김범수 씨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음 만날 때. 혹시
너 모든 무대가 사실은 세레나드니? 그렇다는데 제가 600원 겁니다, 이건. 최고액. 저기,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야, 진짜, 지식인을 넣어서 점수린 되셨는데, 지금? 예? 아직도 저의 역수를 믿지 못하십니까? 아니, 진짜로. 그런 얘기 했어요? 예. 김범수 씨랑? 결혼 얘기를 사담으로 나누다가, 예. 결혼 얘기 사람으로 나누다가, 자기는 무대에서 노래할 때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놀랍게 그지없네요, 스스로. 정말, 그러니까요. 나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소름 돋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봐요. 참. 야, 대단하시네. 이런 얘기를 듣고도 사람들이 항상 윤도현에게 무슨 순위를 듣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전혀 얘기 안 하는데. 그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세레나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김범수에게. 그녀에게 부른 노래입니다, 그녀에게. 네. 빨리 나타나 주시고요, 그녀. 그리고 김조한 씨는 말이죠. 네. 동급 얼굴 중 최강입니다.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는. 네. 무대 아래서는 아닌데, 무대 위로 올라가면 정말 세련된 남자로 느껴져요. 대단한 네. 겁니다, 정말. 매력있죠. 네, 무대 밑에 있을 때는, 얼굴이 넓다. 광활한 느낌 받아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무대 위에 올라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정말 세련된 남자다, 이 남자. 지난주에 제가 어려운 노래를 하도 쉽게 불러서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는, 지난주죠? 지난주는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나 지금 어려운 거 하고 있어. 네.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지난주에 약간 긴장을 하셨어요. 네. 나 지금 힘든 거 하고 있어. 안 그러면 너무 쉽게 들려요. 그렇죠. 그래,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혜진 씨는 한마디로 자신의 공식을 찾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감을 되찾았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게 반복되면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조관우 씨. 네. 다음 경연에서 최대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청중평가단이 이제 명예 졸업. 이 대상 가수들을. 마지막 무대에서 중퇴를 시킬 것이냐, 불명예.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처럼 그런 배려. 그러니까 거꾸로 너무 안 떨어질, 그러니까 걱정 안 해줘도 배려해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가수들이라서 꼴찌를 한 거라면 마지막 무대라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마지막 무대에서 탈락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고려들 다 하고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 2개 정도, 2-3개 정도 날아가잖아요. 3개인데 겨우. 굉장히 갈등할 거예요. 나눌 때. 그러니까 윤도현 씨나 김범수 씨나 박정희 씨가 너무 못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좀 안정적인 표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지고 굉장히 치열해지는 거예요. 한 표 정도 남는 건데 굉장히 치열해지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제가 조관호 씨 싫어하시는 줄 아는데 저 조관호 씨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거하고는 무관하죠. 이럴 때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건. 다른 모든 순위가 영향을 거기에 받겠지만 특히 조관호 씨가 저는 호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창법이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건 노래가 뭐가 걸리든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혜진 씨는 또 나름의 공식을 찾았기 때문에. 근데 조관호 씨는 나가스 무대에 적합한 자신만의 해법 이런 걸 아직 찾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위험하다. 아직도 찾아가는 길 위에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간만에 말이죠. 제가 이 사연을 보려고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최근에 제가 옥주현 씨 관련 발언을 몇 번 했잖아요. 게시판에 갔더니 지식인의 허세를 떨지 마세요. 제가 이런 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글쎄요. 역시 날 지식인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냥 허세라고 하지 않고 지식인의 허세라 하잖아. 지식이라는 것까지는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안티조차.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써봐야 본인의 발만 아프다. 그런 걸 아시고 그런 걸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식인이라는 그 세 마디 때문에, 그런 비난도, 기분 좋다. 예. 뭐, 어떤 그 안티글이 올라와도, 예. 저는 저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굉장히 좋은 성격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쓰실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것이 나의 팔만 아픈 것이 아닌가, 혹은 상대방의 기분을 거꾸로 좋게 만드는 게 아닐까. 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 쓰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팔을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예, 안티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네. 예. 오늘 이렇게 짧게, 네, 뭐, 1차 경영은, 예. 한마디로 말해서 어쨌든, 총평하자면, 청중평가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해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점점 정치적 판단. 네. 흔히 말하는 정치적 의미하고 좀 다르지만, 그것도 정치적 판단인 건. 예, 예. 네. 그렇죠. 고려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다음 주에 예고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상 순위. 다음 주는 아직 뭐 노래가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중간평가가 아직 안 나왔구나. 네. 그렇죠. 사람이 졸업할 때가 되니까. 네, 해이해졌어요 지금. 참, 만약에 이제 윤도현 씨가 졸업하고 나면, 예.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더 이상 나가수 평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하지 않는다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윤도현과 같이 한다 이제. 야, 웃기다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저는 같이 하지 않을래요. 아니죠. 이런 거 하시죠. 윤도현 1위는 누구다. 나는 1위 누구다. 이런 거 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저는 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직업이 또, 예. 뮤지션이다 보니까, 뮤지션을 평가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니면 뭐 의상 평가하면 되죠. 예. 의상이나 개그맨들 평가하고, 예. 선곡 평가하고, 청중 평가단을 평가하고. 어쨌든 일단 둘 중에 하나다. 안 하거나, 그냥 계속하거나. 윤도현과 같이 하거나. 저 진짜 부담되네요. 알겠습니다.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게시판에서 의견 한번 받아보죠.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고요. 자, 노래는 그래서 박정현 씨. 예. 지금 말이죠. 개인 1위. 네. 너무 박정현 씨 노래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비율로 봐도 박정현 씨 노래가 현재 많이 선곡이 돼 있습니다, 지금. 김어준 씨가 항상. 할 수 없어요. 듣기 좋은데 어떡해. 박정현 씨 멋있었어요, 어쨌든. 저는 We Will Rock You 공연 보는 줄 알고. 저는 이때까지 박정현 씨 무대 중에 탑이었다고. 우연히. 네. 이 노래는 참 좋아하는 노래. 그러니까 박정현 씨에 대한 사전 감정이입 없이도 정말 잘한다고 느낄 만큼. 네. 알겠습니다. 박정현 씨의 우연히 듣고 오겠습니다. 자, 2시의 데이트 연애와 국제정치입니다. 자, 사연 보겠습니다. 대구시 달성군에서 LC 사연인데요. 저는 임용고시를 3번째 준비하고 있는 26살의 백조입니다. 3년 6개월을 사귄 제 남자친구는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커플은 아직도 진도가 키스까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 존중되어 그런 것인데 남자친구는 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혼전순결을 강력히 주장하는 여자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쌍팔년도식 사고라며 비난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주었을 때 과연 남자친구가 한눈 팔지 않고 제 곁에 계속 있어줄지 두려움이 큽니다. 저는 스킨십에 익숙하지 않고 많이 좋아하지도 않는 게 사실이고요. 부모님 두 분 모두 무뚝뚝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왔고 남자친구와 불시하는 스킨십에 속상했던 적도 많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남자친구는 가부장적 사고가 강하고 친구들과 있으면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느라 바쁩니다. 관계를 허락하지 않는 건 이런 자기중심적 남자친구에게 밀리고 싶지 않고 싶은 저의 최후의 자존심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제 염려가 너무 큰 걸까요? 아니면 모든 남자들이 끌어오르는 욕구를 주체하기 힘들어하는 건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남자들의 말을 이젠 100% 믿지 못할 것 같은 의심이 자꾸 들고 연애하는데 회의가 들어요. 흑흑. 예, 이런 소리. 이게 3년이 넘었는데 이제 키스까지 했다. 네. 네. 그리고 본인은 혼전순결을 강력하게 주장한 여자라서.
남친이 슬슬 한계가 오는 것 같다.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죠. 이 성에 관한 자신이 결정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성적 자기 결정권. 네. 혼전 순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교리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거기 옳고 그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종교적 결정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신만의 철학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역시 남이 뭐라고 할 게 아닌데.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유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성적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네. 이분의 이유는 불안해서. 그게 이유예요. 네. 모든 걸 주었을 때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과연 남친이 이제껏 한눈 팔지 않고 곁에 계속 이제껏처럼 있을까봐 있어줄까? 네. 네. 이제껏처럼 한눈 팔지 않고 곁에 계속 있어줄까 두려워서 그렇다. 네네. 이거는 성적 자기결정을 행사한 게 아니고 그냥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 거죠. 남자의 성욕을 인질로 예. 남자를 묶어두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네. 미안한 얘기지만 참 시시한 사랑이죠. 예. 섹스를 하면 깨질 사랑이라면 그렇죠. 그럼 깨지는 게 맞는 겁니다. 예. 이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에요. 뭐 두려워하는 것까지야 정상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바나 시절부터 이미 예. 먹튀 수컷을 조심한 그렇죠? 신중한 여성들이 살아남은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그런 경향이 있다. 거기까지는 자연스러운 거다. 네. 그래서 조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지금은 그 두려움이 매우 정상적인 사랑의 단계까지도 맞고 있는 거죠. 3년이나 곁에 남아 있었다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그 남자의 사랑을 또 입증하라는 건지. 그리고 모든 걸 주었을 때 라고 말하는데 섹스가 어떻게 모든 겁니까? 이거는 인간과 주고받는 상호작용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무수한 상호작용 중에. 굉장히 지나치게 거대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성이라는 게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공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분에겐 공포의 대상인데 이건 우리 인류가 수백만 년간 해온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이분이라고 해서 대단히 특별할 예외일 이유가 없어요. 왜? 뭐라고? 이분이? 근데 이래라 저래라. 우리나라 문화적인 어떤. 그렇죠. 뭐 그런 영향도 있고, 뭐 때문에. 아마도 복합적일 거예요. 네. 어릴 때 굉장히 보수적인 예. 뭐 그런 교육을 받았다든가. 예, 또 여기서는 그래서. 밝히지 않고 있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 어쨌든 그게 모두 다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이 혼전 순교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진 게 아니라 네. 그냥 두려운 거예요. 예. 그걸 먼저 아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의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남자들의 심리만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네. 남자가 3년이나 참았는데 이젠 더 이상 내 곁에 없을까봐 불안해서 남자의 심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본인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고. 그럼 뭐 10년만 알려달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달콤했던 말들이 결국 침대로 끌어오기 위한 수단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남자들은 그러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게 아주 원초적인 거죠. 근데 그게 어때서? 예. 그렇죠. 그 연애를 하고 예. 만나고 헤어지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침대로 끌어오기 위해서 달콤한 말들을 안 한다면 네, 그게 문제죠. 그게 오히려 문제죠. 네. 남자라면 누구나 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반해서 달콤한 말 하고 예. 네? 칭찬하고 자연스러운 연애의 과정이죠. 네. 그걸 문제 삼으면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본인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 근데 거꾸로 한 가지를 묻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연애를 달콤한 말만 그러니까 남자의 말을 이제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달콤한 말이 그런 의도라면. 네. 그럼 연애를 달콤한 말만 드리려고 하는 건가? 저는 되묻고 싶어요. 예. 왜 남자를 그런 용도로만 쓰는 거죠? 음. 녹음기를 쓰세요.
그걸 녹음해가지고 무한 반복되게 인간 모양의 녹음기를 그러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데 그걸 무조건 다 지금 한쪽 방향으로 스스로 이미 몰고 가니까 오히려 이분이 오로지 성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 아마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요인들이. 그렇죠. 뭐 그런 얘기는 여기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현상만 보고 얘기하자면 이분에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 정도. 네. 시간이 한 가지 더 할 수 있나요? 짧은 거? 아니, 안 되나요? 아니면 안 돼요. 짧은 사연들 이거 해야 됩니다. 짧은 사연? 네. 짧은 사연. 가보죠, 뭐. 노래 하나 듣고 했잖아요, 항상. 그러시든가. 예. 네. 듀스의 사랑, 두려움. 이거 어렵게 찾은 곡이거든요. 자, 2시의 데이트 연애와 국제정치 이번에 짧은 사연들을 보면서 과연 몇 개나 할 수 있을지 스피드하게 넘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가겠습니다. 뒷번호 1106. 남친이 제가 망사옷을 입건 핫팬츠를 입건 잔소리를 전혀 안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요? 이게 사람과 무슨 관계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남자의 마음을 얘기하자면 애인이 몸매를 드러내서 다른 남자들의 눈길을 끌고 뺏길까봐 두려운 것보다 자신의 애인을 몸매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딱 그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이 여자의 자랑이라고 봐야죠. 이 여자의 자랑이고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를 자랑하고 싶은 거고. 그런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질문이 아니라 일종의 선언 내지는 발표라고 봐요. 나 이 정도다. 8596번님. 제 남친은 저희 집이나 또는 자기 집에 있을 때에도 누워 있으려고만 해요. TV 보면서도 눕고 먹으면서도 눕고. 대체 왜 그래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게으르게 눕는 걸 좋아하죠? 전혀 문제 없고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저도 잘 눕기 때문에. 남자들은 눕는 걸 좋아한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대부분 그렇죠. 가장 편한 자세가 되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이런 질문을 왜 우리의 작가들은 뽑았을까요? 가끔요. 작가들의 문제입니다. 가끔 저기 어디 이렇게 앉아 있다가 누가 오잖아요. 그럼 일어서야 되잖아요. 예의상. 누워 있을 때는 그렇죠, 보통. 근데 정말로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그냥 누워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정도로 누워있는 걸 참 좋아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이렇게 둥지에 들어가면 밖에서의 긴장을 풀고 맞아요. 이완되고 싶어요. 집에서 특히 더 집에서. 그렇죠. 둥지에 들어가면. 왜냐면 바깥은 다 전장이거든요, 남자한테. 맞습니다. 긴장을 좀 하고 있어야 되니까. 뒷번호 4245번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누굴 택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사람은 8살 차인데 선뜻 못 다가가겠고 절 좋아하는 사람은 4살 연하인데 거침없이 다가오네요. 둘 다 해보는 게 좋죠. 둘 다. 경험을 한번 해봐라. 나를 일방적으로 좋아해주는 사람과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사실은 둘 다 경험해보면 양극단이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자기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죠. 둘 다 경험해볼 필요가 있다. 경험해볼 필요가 있다. 7675 시간차를 둬야겠죠, 근데 좀? 글쎄요.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동시에 진행도 가능하다면. 능력이 된다면? 능력이 된다면. 7675번님, 남친이 요즘 이상해요. 과묵하고 말도 없는 사람인데 요즘 투정과 애교가 많아졌어요. 남동생 같아졌어요. 적응 안 돼요. 적응하세요. 다음. 2290번님, 둘째를 꼭 낳아야 될까요? 세 가족은 불균형인가요? 이런 건 부부끼리 의논하시고요. 그런데 남기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요. 부부끼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9870번님, 남자친구가 돈 꿔달라고 하는데 믿고 줘도 될까요? 이제 사귄 지 한 달인데. 주지 마십시오. 이 연인 관계에 돈이 개입되면 관계의 질이 변합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어느 정도 개입하게 되고. 맞습니다.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이렇게 돈 꿔달라는 얘기 여자친구한테 안 하는데. 더구나 한 달 만에. 문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데 이거. 3848번님, 남편 휴대폰에 잠금 장치를 끝났어요? 뭐 벌써? 요거까지만 그럼. 남편 휴대폰에 잠금 장치를 해두더니 가끔은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받고도
잘못 걸었다고 끊는 일이 늘었어요. 제가 의심하는 그 일이 맞을까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있거나. 네. 아니면 여자거나. 그러니까, 들키기 부끄럽거나. 예. 아니면 들키면 안 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자한테 전화가 오면, 아무 관계가 아니어도, 괜히 미안해지지 않나요? 찔리죠. 예. 네. 그런데, 그래서 더욱 아무것도 아닌 척, 예. 평소보다 더 오버를 하거나, 예. 또 무뚝뚝하게 대하거나, 예. 그렇게 전화를 받게 되죠.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렇죠. 네. 연인이나 예. 와이프가. 근데 잠금 장치를 해두고 화장실에서 받거나 옆에 있으면 전화를 끊어버린다.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빚쟁이에 시달리거나 정말. 아니면 누군가가 있거나. 그러니까 부끄럽거나 불안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부끄럽거나 불안하거나.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제정치 갑니다. 국제정치. 네. 노르웨이 연쇄 테러범 있잖아요. 예. 성형수술을 했다네요. 누구를 닮으려고 성형수술을 했을까요? 정답은 히틀러입니다. 이 아리안족의 외모를 닮고 싶어서 했다고 하는데 네네. 했대요. 성형수술을. 근데 노르웨이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인종하고는 골격과 얼굴이 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리아족의 외모를 닮고 싶다. 그러니까 히틀러를 닮고 싶다고 한 건데 근데 이게 아리안족이라는 게 소위 히틀러가 말한 아리안족은 독일 민족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 아리안족은 아리안 어족. 예. 어족은 뭐 인도, 페르시아, 또 뭐 그리스, 슬라브 다 포함된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그 유럽 인도어족 아리안족이라고 하는데 히틀러가 자기들만 아리안족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직도 믿고 있는 거죠. 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예. 이 바보가. 예. 그래서 그걸 믿고 그대로 성형을 한 건데,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극우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냐? 바로 멍청한 거라는 거. 극우가 되려면 그 자질이 필요해요. 예. 그거를 또 이분이 보여주고 있네요. 예.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네. 참, 끝날 때는 항상 할 말이 없어요. 특별히 덧붙이면 안 됩니다, 윤도현 씨는. 예. 그러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김원준 씨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